토트넘의 긍정적인 출발이 이제는 가시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 시작부터의 성과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가 개막한 후 토트넘은 무려 10번의 경기에서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는 놀라운 행진을 벌였다. 그들은 8개의 승리와 2개의 무승부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총 승점은 26점이었다. 이는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1960에서 1961 시즌 이후로 가장 좋은 계시이었다. 그러나 그 기록도 이제는 2회의 연속 패배로 인해 곤두박질치는 상태다. 9명의 선수로 이끌어진 팀은 첼시에게 1대4의 큰 점수로 패하였다. 울버햄턴 원정에 대한 패배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토트넘은 1대0으로 선점하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압도적인 2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승점 3점을 놓친 것이다. 지금까지의 12경기에서 26점을 얻었지만 이는 전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가 이끈 지난 시즌보다 단지 3점 더 많은 수준에 불과했다. 조제 무리뉴 감독의 시즌인 2020에서 2021 시즌보다 단 1점이 높은 수치일 뿐이다. 두 시즌 모두 마지막이 아팠다는 공통점이 있다. 콘테 감독과 무리뉴 감독은 모두 시즌 도중 토트넘과 이별을 결정했으며 토트넘은 2020에서 2021 시즌에는 7위, 지난 시즌에는 8위에 그쳤다. 울버햄턴전 패인은 역시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었다. 발목을 다친 제임스 매디슨과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미키 판더펜은 신년에야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지는 퇴장 징계의 늪에 빠져 있었다. 우도지는 다음 경기에 복구하겠지만 로메로는 아직 2경기를 더 앉아야 한다. 스피드가 뛰어난 센터백인 로메로와 판더펜 두 선수를 동시에 잃은 것은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가 그들의 자리를 대체하였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 지향적인 전술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토트넘이 출신인 제이미 오하라는 다이어를 페인으로 꼽아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그는 12일 미하 한국 시각 영국의 토크스포츠를 통해 다이어는 2차례나 실점 상황에서 실수를 했다며 덧붙여 다이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가 다시 클럽으로 돌아왔다. 여름에 그를 정리했어야 한다.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고 그 결국 팀으로 돌아왔다라며 분노를 표현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무엇이 됐든 1월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릴 때까지는 일단 참아야만 한다. 다이어는 A매치 브레이크 후인 26일 에스턴 빌라전에서도 선발 출전이 예상된다.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컨디션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결장했다. 그러나 그들을 대신해서 경기에 참전한 선수들의 기량은 상당히 쓸만했다. 하지만 토트넘의 전략을 짜고 지휘하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표정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토트넘은 사랑스러움으로 2경기를 연속으로 잃었다. 첫 번째 경기는 7일 한국 시간으로 정해진 첼시와의 경기였으며 이어서 11일에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패배하였다. 2경기에서 팀은 총 2골을 얻었지만 대신 6골을 허용해버렸으며 어떤 경기에서도 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후 10라운드도 접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이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승리는 총 8번이 보인다. 토트넘은 2회의 무승부도 가져왔다. 그로 인해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1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은 4위까지 잠식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트넘이 좀처럼 자신의 폼을 잡지 못하는 동안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을 추월해 넘어갔다. 토트넘이 연속 2경기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주축 선수들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그들의 이탈이 특히 첼시와의 경기에서 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원과 수비의 핵심인 제임스 매디슨과 미키 판더 펜이 부상으로 빠졌고 데스티니 우도지,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해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나서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이번 시즌 주전 선수들인 에릭 다이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벤 데이비스, 지오바니 로 셀소, 브라이언 길 등을 등록하였다. 이들 선수들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받았다. 다이어와 호이비에르는 작년 시즌까지 토트넘의 주전으로 활약한 선수들이며 그들의 실력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들 선수들을 충분히 신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였고 그게 이번 경기에서 더욱 패배로 이어진 원인이었다.
데일리 메일기라는 영국의 신문은 13일에 보도하면서 불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다이어와 데이비스는 상당히 견고한 수비를 펼쳤다. 그들은 최후의 추가 시간에 골을 내주기 전까지는 훌륭하게 수비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볼을 정확하게 배급하는 등 그가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였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들의 플레이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운트의 결장은 팀에게 큰 공백이었다. 마운트가 중심이 되어 선보이던 창의적이면서도 섬세한 플레이가 사라졌고 스트라이커로서 8경기 연속 8골을 넣었던 손흥민도 침묵하였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간판 미드필더진에서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토트넘이 직면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마운트와 판더 펜의 부상 후 복구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이 내년에야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앞으로 토트넘이 직면한 일정은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시티, 스트햄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이어지는 4번의 게임이다. 이 4팀 모두 프리미어리그 상위 10위 안에 있는 강력한 팀이므로 토트넘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토트넘이 낳은 연패의 시리즈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컨디션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결장했다. 그러나 그들을 대신해서 경기에 참전한 선수들의 기량은 상당히 쓸만했다. 하지만 토트넘의 전략을 짜고 지휘하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표정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토트넘은 사랑스러움으로 2경기를 연속으로 잃었다. 첫 번째 경기는 7일 한국 시간으로 정해진 첼시와의 경기였으며 이어서 11일에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패배하였다. 2경기에서 팀은 총 2골을 얻었지만 대신 6골을 허용해버렸으며 어떤 경기에서도 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후 10라운드도 접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이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승리는 총 8번이 보인다. 토트넘은 2회에 무승부도 가져왔다. 그로 인해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1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은 4위까지 잠식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트넘이 좀처럼 자신의 폼을 잡지 못하는 동안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을 추월해 넘어갔다. 토트넘이 연속 2경기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주축 선수들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그들의 이탈이 특히 첼시와의 경기에서 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원과 수비의 핵심인 제임스 매디슨과 미키 판더 펜이 부상으로 빠졌고 데스티니 우도지,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해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나서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이번 시즌 주전 선수들인 에릭 다이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벤 데이비스, 지오바니 로 셀소, 브라이언 길 등을 등록하였다. 이들 선수들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받았다. 다이어와 호이비에르는 작년 시즌까지 토트넘의 주전으로 활약한 선수들이며 그들의 실력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들 선수들을 충분히 신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였고 그게 이번 경기에서 더욱 패배로 이어진 원인이었다. 데일리 메일기라는 영국의 신문은 13일에 보도하면서 불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다이어와 데이비스는 상당히 견고한 수비를 펼쳤다. 그들은 최후의 추가 시간에 골을 내주기 전까지는 훌륭하게 수비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볼을 정확하게 배급하는 등 그가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였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들의 플레이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운트의 결장은 팀에게 큰 공백이었다. 마운트가 중심이 되어 선보이던 창의적이면서도 섬세한 플레이가 사라졌고 스트라이커로서 8경기 연속 8골을 넣었던 손흥민도 침묵하였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간판 미드필더진에서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토트넘이 직면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마운트와 판더 펜의 부상 후 복구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이 내년에야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앞으로 토트넘이 직면한 일정은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시티, 스트햄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이어지는 4번의 게임이다. 이 4팀 모두 프리미어리그 상위 10위 안에 있는 강력한 팀이므로 토트넘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토트넘이 낳은 연패의 시리즈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